혹시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책상 모서리에 발가락을 찢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이고 엄청 아프다 이런 경험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저 엄청 아프다 뭐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단순히 아픈 감각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들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음이 아플 때도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생겨날 때도 발가락을 찧었을 때 아팠던 그 감각이 뇌에서 작용할 때 그 비슷한 반응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발가락을 찢는 통증과 사회적, 정서적 고통이 뇌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적인 통증, 우리 신체에 바로 나타나는 그 통증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가락의 통증 수용체가 발가락이 찧었을 때 발가락이나 뭐 손이 다쳤을 때 이때 통증 수용체들이 있죠. 이 통증들이 손끝, 발끝에 있는 그 신경을 따라서 척수로 이어집니다. 척수는 척추 안에 있죠. 이 척수를 지나서 뇌의 여러 영역들, 뭐 시상이라든지 번연계 아니면 체성 감각 피질 이런 곳으로 막 신호들이 갑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세게 아픈지, 아니면 뭐 찌르는 통증인지 욱신거리는 통증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 뇌는 왼쪽 발가락 여기가 찧어서 지금 아프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위가 얼마나 아프냐 요 정도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보기엔 조금 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뇌 일부에는 단순히 어떤 부위가 얼만큼 아프다 그것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내 몸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도 있어요. 바로 앞뒤랑 겉질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뒤랑 겉질은 뇌에서 오류를 감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신체에서 아니면 저의 신체에서 예상했던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벌어진 일간의 차이가 좀 생기면 이 겉질이 활성화됩니다. 일반적이라면 발가락이 아프지 않아야 정상인데 갑자기 왜 아프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모서리에 부딪혀서 아픈 건지 아니면은 그 부딪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 큰 병이 생긴 건지 심각한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발가락을 찧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턱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전하게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서리에 탁 찧고 발이 엄청 아픕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통증이 바로 확 들어오니까 뇌 속에 있는 부위 중 하나인 앞뒤랑 겉질이 갑자기 활성화되는 거죠. 이게 그냥 살짝 부딪힌 건가? 아니면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찢어진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앞뒤랑 겉질이 그저 우리 신체의 고통이 있을 때만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상황 이런 곳에 있어서도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게임으로 실험 참가자들이 공을 서로 주고받다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만 따돌리고 지들끼리만 경기를 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소외당한 사람의 뇌를 fMRI로 측정을 했더니 똑같이 앞뒤랑 겉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생긴 거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가 전기 쇼크를 받을 때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내 지인들, 그들이 전기 쇼크를 받는 모습을 볼 때 똑같이 앞뒤랑 겉질이 또 활성화됐어요. 물리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통증도 똑같은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 그래서 똑같이 고통이라고 인지를 한다, 우리의 몸은. 그런데 이게 시기와 질투를 느낄 때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또는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거나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해주기보다는 속으로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좀 배 아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이럴 때도 뇌를 측정해보면 앞뒤랑 겉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시기와 질투에서 시기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타인이 갖고 있음에 대한 박탈감 또는 분노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질투는 사람과의 관계, 연인이나 친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핵심으로 하는 정서로 보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엔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우리 몸은 심리적이냐 아니면 물리적이냐 실제적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모든 거를 고통으로 일단 먼저 판단은 한다는 거네요. 물론 이렇게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보잖아요. 최대한 억제해야 될 감정 이런 걸로. 하지만 뇌과학적인 요소로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시기와 질투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게 막 감춰야 되고 없애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라고 보기보단 이 정상적인 거다 일단 받아들이고 자책하지 않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은 받아들이기, 그리고 나서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해결책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했다, 저런 사람이 저런 걸 했다, 나는 지금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건 뭐고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도 다 기록해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과거보다 내가 더 잘 성장했는가, 그것들을 또 계속해서 기록해 나갔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남과의 비교, 뭐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더라도 잘 극복해내고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아니면 왜 남의 실패가 은근히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남이 잘 되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슬플까, 이런 궁금증에 실마리를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이 마음의 아픔, 심리적인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저도 읽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